예, 이제 오늘은 뭐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은데 이렇게 강남구청까지 오셔갖고 이 데모를 하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올라서 할까요? 네, 올라와요. 조심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요새 뭐 핫 이슈가 되는 베네수엘라 부정선거. 며칠 전에 김철홍 교수가 라라 로건의 팟캐스트에서 게리 번슨하고 랄프 페줄로 이 두 분이 베네수엘라의 그 간악한 부정선거 현황을 자세히 2시간 정도 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철홍 교수가 소개를 했고, 사실 그 전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 원장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에서 소개를 했고요. 뭐 저도 그 내용을 보고 한미일보에 기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까지 이 미국도 우리나라도 부정선거를 잡으려고 애를 썼고, 말도 안 되는, 미국에서는 이제 밤 11시 이후에 갑자기 바이든 표가 수직으로, 우편 투표를 개봉하니까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소위 말도 안 되는 그 개표 행태를 보이면서 2020년 대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총선이 완벽한 부정선거고요. 근데 그때 어떤 방법을 조작했냐, 뭐 여러분들이 다 김철홍 교수 유튜브를 봤을 테니까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쿠바의 카스트로가 이제 무력으로서 적화 통일을 시키는 단계는 지났다. 간단하게 부정선거를 통해서 영구 집권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소위 우고 차베스한테, 우고 차베스가 꼭 아버지 아들 같은 그런 사이였어요. 굉장히 둘이 좋아하고. 차베스란 놈이 2002년도에 부정선거를 집권을 하고 2년 있다가 재신임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신임 투표에서 완벽하게 떨어지는 건데, 그것도 역시 그 부정선거로 다시 신임을 얻게 됐는데, 그게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고 전산투표제를 도입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뭐 베네수엘라의 MIT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에서 차베스가 3인의 유명한 그 공학자를 스카우트해서 조작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자들이 성공을 했고, 결국 이자 중에 한 명은 미국에 건너가서 스마트매틱스라는 소위 전자투표 회사를 설립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골이 폈다고 적국인 베네수엘라의 시스템을 받아들였냐, 이게 참 중공이 우리나라 침략하는 거나 베네수엘라가 미국 침략하는 거나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마약의 그 원산지죠. 더더구나 이제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고요. 석유 회사를 국영화를 시켰고, 또 마약 카르텔이 전부 그 군부대 장성, 우리나라 같으면 이재명이 똘마니가 지금 전부 그 국회의원이나 장관, 장차관 해먹는 거 똑같은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마약만 아니다. 이건 이제 중공에 뭐 태양광이니 풍력발전 해먹는 거나, 얘들은 마약인데 돈이 좀 액수가 크죠. 그래서 마약 카르텔을 사용해서 얼마를 모았냐? 2조 9천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6조 한 4천억 정도 되나요? 그 중에 순수하게 2조 달러를 미국에 뿌렸습니다. 어떻게 뿌렸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사법계, 장차관, 그 다음에 상하원 의원, 이렇게 뿌려갖고 어디다 뿌리냐? 특히나 거기 스윙 스테이트라고 경합주가 있어요. 경합주라는 것은 선거에 어느 때는 민주당이 되고 어느 때는 공화당이 되는 엎치락뒤치락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경합주에 그
스마트매틱스를 설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전에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소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있었을 때 이놈들이 쓱 다가와서 이걸 설치했다니까 아놀드 슈왈츠네거는 똑똑해요. 그래서 소위 버클리하고 스탠포드의 공학자들을 불러갖고 이거 좀 조사해보라니까 야 이거 엉망이다, 이거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썼는데 그 뒤에 주지사로 선발된 놈이 법을 바꿔갖고 주법을 바꿔갖고 은근슬쩍 그걸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지사의 브로우어인가 뭐 이름 까먹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스마트매틱스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건 뭐냐, 개표 조작기입니다. 개표 조작기고 우리나라 선관위가 프로그램을 해갖고 중국산 화웨이 프로그램을 써갖고 조작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그러한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경로를 했겠죠. 당연히 야 이거 이상하다, 갑자기 11시까지 나는 이기고 있어갖고 안심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경합주에서 다 싸그리 패배해갖고 자기가 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클리 리서치 그룹이라는 소위 미국에서 가장 큰 말하자면 이 온라인 조사, 온라인 개표 조사 기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민간 기관인데 거기다가 돈을 주고 의뢰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제일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또 사기였습니다. 버클리 리서치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베네수엘라 자국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한 일주일간 조사를 해갖고 아 완벽하다, 이거는 완벽히 당신 진 거다, 그리고 선거 시스템은 전혀 이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트럼프 측근에 아까 말씀드린 CIA의 게리 번슨이라는 사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맹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CIA에서 퇴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고문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교수님들 많은데 그분들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활동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CIA가 2019년도에 아무래도 베네수엘라 저놈들 마약 자꾸 들어와서 골치 아프다, 그리고 좀 그래서 조사를 시켰는데 거기서 우연하게 그 마약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선거가 문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는 사실은 베네수엘라는 좀 양심적인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 부정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엔지니어 중에 무명의 미지의, 그건 뭐 상당히 보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미립국을 미국에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사실은 미국 미립국을 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알렸고 그 아까 말한 그 게리 버슨슨 그 사람도 야 이거 2020년은 완벽하게 이거는 가짜다, 부정투표다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가 CIA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FBI, CIA 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야 너 왜 햇소문을 퍼뜨리냐 그래갖고 거의 인신공격을 당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스위스로 피난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위 도둑질 선거라는 stolen election, 그 다음에 takedown of democracy, 그 부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 그 책을 이제 사봐야 되겠어요. 이제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대담을 이제 이걸 한 겁니다. 근데 그 저자가 완벽한 그 부정선거, 그 다음에 어떻게 베네수엘라 놈들이 이렇게 침투하게 된 것을 자세히 밝혔거든요. 근데 그 책이 출판이 안 돼요. 그것도 압력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놈들이 우리 집회도 방해하고 그 다음에 부정선거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을 자꾸 고소하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굉장히 협박과 피해를 많이 받았다가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 결국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 말한 그 미지의 그 위슬블로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해서 그 정보를 이렇게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사람, 말하자면 표출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위슬블로우로서 트럼프를 찾아가는데 만날 수 있어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윤석열 누가 만난다고 하면 쉽게 만나지지는 않아요. 근데 2024년도에 작년도 그 선거 직전에 제수족회 마랄라고 리조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지 와일즈를 만납니다. 수지 와일즈는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그 여자분이죠. 그래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을 하고 있는데, 수지 와일즈도 처음에는 부정선거를 전혀 믿질 않았어요. 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그래서 근데 그 베네수엘라 친구 얘기를 2시간 동안 듣고 나서 점점 안색이 변하더니 이야 이거는 나 혼자 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마라라고에서 선거 관련 모든 스텝들을 다 끌어모아서 듣게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5,000명의 변호사를 각 주에 뿌려갖고 부정을 감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을 완전히 퇴치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달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부방대 같은 개념이죠. 활동을 우리나라는 이제 변호사가 좀 부족했죠. 근데 거기는 5,000명의 변호사를 풀어갖고 샅샅이 감시하고 우편 투표를 절제하고 그리고 철저히 감시하는 바람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 이거 이전에 했던 거, 근데 사실은 2020 대선에 패해서 많은 주에서 그 선거 소송을 진행했는데 100% 완패했습니다. 그 완패 이유는 논리는 그럴듯한데 확정적인 물증이 없다 이거야. 그리고 일부 선거구에서는 도미니언 시스템 설명 안 되는데 아까 스마트매틱스하고 도미니언, 스마트매틱스가 세코이아라는 소위 터치스크린 방식의 미국 회사를 잡아먹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툭 이렇게 우리가 두드리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먹고 캐나다의 조그만 회사 도미니언 시스템즈라고 그 전자 회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합병 스마트매틱스를 한 다음에 완벽하게 주주를 갈아버리고 다시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스는 사실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도미니언 시스템과 스마트매틱스가 딱 봐갖고 질 것 같은 주는 아예 침투를 안 하고요. 경합주나 좀 이렇게 약간 불리한 주에 침투를 해갖고 결과적으로 모든 우편 시스템, 개표 시스템을 잡아먹어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물증이 없다 이거야. 니네들이 거기에 그게 부정선거, 도미니언 시스템이나 스마트매틱스가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있냐? 그래서 공개 검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서버도 안 까잖니, 망할 새끼들이. 서버도 안 까는데 걔네들은 깠어요. 깠는데 까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야, 그 서버 안에 있는 그 투표자의 현황하고 실제로 이 검증된 투표자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물증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부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요한 거는 그것을 서버 안에 거를 조작을 했거든요. 이놈들이 그 굉장히 얘네들은 베네수엘라가 조금 똑똑한 애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조작을 해갖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넣어놨다든가 아니면 가짜의 인명부를 대신 바꿔치기 한 그러한 흔적을 완벽하게 캐치할 수 있는 암호 코드, 소스 코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게리 번슨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게 완벽한 이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보되면 모든 이제 대선이 과거의 그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완벽하게 폭로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 깅그리치 하원 의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있으면 완벽한 트럭 한 대분에 정보가 다 부정선거에 폭로될 것이다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부정선거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게 재밌어요. 베네수엘라 놈들이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는데 중국하고 합작이 됐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끼게 됐냐? 여러분들 잘 아시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때서부터 석유 제일 많이 나니까 중국이 제일 눈독 들이는 게 석유거든요. 석유를 베네수엘라부터 수입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자금을 베네수엘라에 또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중간에 그 석유값이 좀 떨어질 때가 있었고 물론 오를 때가 많았지만 그런 데서 굉장한 그 교류가 있었고 거기에서
중국간 그 중국제 화웨이 시스템과 다미니언 시스템의 교류가 돼서 더미니언의 모든 하드웨어 장비를 중국이 담당하고 소프트웨어 기술 장비의 개발은 중국과 그 베네수엘라가 공동으로 150명씩 300명이든가요. 그래서 거의 합숙을 하면서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중국이나 베네수엘라에서 했다면 표시가 나니까 그 어디에서 했냐면 저기 세르비아라는 유럽의 옛날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있었던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유고슬라비아 수도가 베오그라드였거든요.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2020년 대선 조작을 거기서 원격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놈들은 알고 있으니까 이란도 다 중공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란 대통령을 차베스가 죽고 나서 이제 마두로가 집권하고 마두로가 초청을 해서 2020년 대선을 둘이 TV 생중계를 보면서 이겼다! 그래서 낄낄거리면서 좋아했다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뉴스가 폭발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중국과 그 베네수엘라는 두 놈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특히 뭐냐? 도미니언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누가 공급했다? 짱깨가 공급했다. 근데 짱깨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걸리니까 이 새끼들이 또 대가리를 써왔고요. 대만에 대한 영향력이 또 중국이 막강해요. 사실은 우리가 대만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들 대만 뉴스나 TV 보면 중국 얘기하면 그냥 주눅이 들어왔고 이렇게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상륙을 시켜서 가짜 브랜드를 메이드 인 타이완 이렇게 박아갖고 그거를 이제 더미니언 시스템을 수출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거기서 제조한 기기하고 투표지가 바로 삼성전자의 부회장 죽은 사람이죠. 한정희 부회장이 칼기 타고 가다가 사진 찍힌 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놈은 이 부정선거 왜 그렇게 잡기가 힘드냐? 똑같아요. 이 짱깨 이놈들은 우리나라의 이 정치계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잡았고 그리고 국힘당 어제 김문수란 그 못된 그 할방 이 내가 욕이 나오는데 욕은 참겠습니다. 네. 김문수라는 그의 개늙은이가 갑자기 한동훈의 편을 들어가고 야 그러니까 원조 빨기는 어쩔 수 없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왜 원조 빨기예요? 어디로 가요? 자 그게 다 이런 이유고 그러니까 국힘당 너 몇 놈 빼놓고는 중국 자금 안 먹은 새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힘당도 해체시켜야 돼요. 나 솔직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이 새끼들을 중국 애들이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언론 잡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법부 저 문영배 개새끼 저 다 죽여야 되는데 문영배 같은 놈 그 싸그리 사법부도 이거 판결을 못되게 한 놈 있잖아요. 그거 다 싸그리 중국 자금 먹은 거예요. 그렇게 침투시킨 거예요 중국이. 근데 미국도 웃겨요. 미국도 민주당계를 베네수엘라하고 중국 자금 안 먹은 새끼들이 없나봐요. 그래갖고 부정선거를 미국이 부정선거야. 미국이 우수한 민주주의권에 웃기지 마. 야 너는 부정선거 얘기하면 미국까지 부정선거 얘기해요. 돌았냐? 나보고도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완벽한 증거가 밝혀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은 이게 중국하고 베네수엘라를 완벽하게 미국이 이제 손을 봐줄 겁니다. 근데 그 수위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사실 중요한 센터죠. AWeb에 USAID가 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만히 놔두면 계속 골마 터지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완전히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대격변을 수술하든지. 근데 수술하려니까 뭐예요? 이미 다 이빨갱이 새끼들이 다 잡았잖아. 아직 이재명이랑 넘어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싸그리 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맞아요. 이재명 새끼 하나만 내려와서는 안 되고 싸그리 한 300~400명 다 구덩이로 그냥 집어쳐넣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앞으로 힘을 좀 많이 내시고요. 정말 세세하게 말하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놈의 새끼들 찍어내는 악법,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쿠팡
야, 이거 쿠팡에서 3,400만 입이 털렸어요. 여러분들 정보를. 중국에요. 여러분들 정보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5,000원씩 팔려요. 그 다음에 세일해갖고 300명 단위가 5만원을 팔린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는 말이에요. 공공재야. 중국에서 보면. 여러분들 한 번도 이상한 전화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는 9년 전부터 맨날 피싱해서 이 새끼가 전화 오더니 뭐 아드님이 우리 아들 미국 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아 그래요? 그래서 아드님이 지금 굉장히 다치셔갖고 힘듭니다. 여기 경찰서로. 당신 뭐야? 경찰 번호 대행이니까 이 새끼가 나가 웃으면서 살살살살 얘기하니까 그래 당신 뭐야? 그러니까 보이스 피싱이야 이 짜샤 하고 끊더라고. 그게 8년 전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전화를 받는 판에 모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우리 딸도 받았고 안 받은 사람이었어요. 대한민국 5천만 명 중에 그런 괴전화 안 받아본 사람 손 들어보라. 없어. 다 털렸다는 얘기예요. 언제 털렸냐? 2010몇 년도에 저기 뭐야 2018년도에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아시죠? 카카오페이에 모든 정보가 4천 몇 명이 있는데 이게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걸 어디다 팔아먹어서 중국의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알리페이에 이 새끼들 돈도 안 받고 싸그리 넘겼어. 4천만 명을.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에 벌금을 때렸어요? 59억을 때렸어요. 그 당시에. 근데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왜 팔았나? 대주주니까 카카오페이에 39%가 중국의 텐센트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마.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도 지금 다 털리고 있어. 우리 카카오톡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난 다 털리는 거 알고 그냥 들다 써요, 그냥.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그거 해봤자 내가 뭐 바른말 하는데 무슨 지랄이냐. 그냥 아이 보라 그러고 어차피 그냥 다 갈겨버려요. 그래서 그 4천만 명 털렸을 때는 벌금을 59억. 지금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은 뭐예요? 그 쿠팡이 이제 우리나라에 원래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래소 상장시키려면 자기가 조기 출자자로서 잘못하면 이게 50% 이상이 될 수 없어. 자본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니 뭐니 싹 많이 하면 우리나라에서 해봤자 그 얼마 모이지. 기껏해야 몇천억 모일 것 같아. 미국 시장에 가니까 차등 의결권주의가 있네. 차등 의결권주는 똑같아요. 하나에 우리나라 돈 예컨대 주당 5천원이라고 하더라도 29배의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9배의 그 구글이니 뭐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다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차등 의결권주를. 우리나라는 아예 그걸 금지시켰어. 왜 금지시켰어요? 적국 중국 새끼들이 우리나라 기업 다 털어먹으라고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관 간단하게 쿠팡은 자기가 차등 일권 주니까 1.5%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 90몇 프로를 다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조달했어요? 초기 자본으로 6조 원을 줬어요. 6조 원. 그리고 지금의 시가총액이 얼마다? 80조.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게임이 돼요. 여러분들이 경영을 한다고 보세요. 그럼 나라도 미국에서 상장을 하는 게 낫지. 막타라 한국에서 상장합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직배송, 그 다음에 로켓 배송 이러면서 쿠팡 안 쓰는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안심하고 쓰세요. 앞으로도 괜찮아요. 그냥 써. 그래갖고 이 새끼들이 왜 이재명이가 왜 죽이려고 그래요? 미국 자본이니까. 미국 자본 중에 거기도 블랙락이 한 4.5%가 있어요. 근데 블랙락은 한참 후순이야. 거기서 맨 위에 또 내 이름 까먹었는데 미국의 3대 영국하고 합해 기관 투자가가 한 40몇 프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어요. 거기 주주 구성도. 지금같이 짱게 알리바바니 텐센트니 화웨이니 이따 이 개새끼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얼마 두드렸어요? 매출액의 3%. 그러면 1조 3천억 나와요. 매출액이 쿠팡 매출액이 한 20조 정도 되는데. 근데 쿠팡 매출액하고
일반 통신사 매출은 달라요. 통신사 매출은 예를 들어서 1조 팔면은 거기서 순이익이 한 3천억 원 쏟아져요. 왜냐? 거기서 통신 기반의 인프라비, 물류비, 그 다음에 이런 그거 말고는 다 서비스 차지냐 그냥 돈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30-40% 돼요. 근데 쿠팡은 도소매업체예요. 사고 팔아서 거기서 마진 녹는데 영업이익률이 10%도 안 돼. 그 같은 SK텔레콤이 옛날에 0.7%에서 1,300억도 들여맞았어요. 그때 2,300만 명. 근데 쿠팡에서는 이 새끼들이 도끼를 풀고 1조 3천억. 이게 한 게 영업이익에 그러니까 매출액의 3%인데 그런 건 잘못하면 아무래도 유동자금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쿠팡을 때리면 때릴수록 여러분들이 쿠팡에 애용을 좀 많이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살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알리테무나 징둥이라고 그러죠. 테무 이 새끼들. 이거 그전에도 뭐 이거 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원래 그 민노총이 가입을 해갖고 맨날 뜯어먹었어요. 쿠팡에. 그래서 쿠팡이 전부 언제 상장이 됐냐면은 미국 시장에 한 4년 됐나? 2021년도인가 상장이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노조도 싸그리 가입했는데 그러면 따르려면 제대로 따라야지. 뭐 이 얘기까지 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자원. 그래갖고 노조를 탈퇴하게 됐습니다. 뭐 자꾸 정치생만 나오고 이놈들 뭐 맨날 돈만 뜯어가니까 야. 그리고 새벽 배송은 언제 이 민노총 새끼들이 언제 뭘 잘했다고 근로자의 뭐 건강권 해갖고 새벽 배송 근로자한테 위험하니까 중단. 이게 웃기는 개새끼들 지랄 발광을 하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지네들은 알리하고 징동닷컴이 새벽 배송 시작했잖아요. 말이 돼요? 알리, 테무, 쉐인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처음에 무지 싼데요. 다 완전히 그거 쓰다 보면 인체에 말이죠. 장난감 이런 거 갖고 오면 중금속 오염돼갖고 일찍 돌아가세요. 여러분들 지금 잘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노인네들. 지금 웰다잉이야, 웰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시려면은 그런 거 쓰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고 앞으로 부정선거는 이제 완벽히 밝혀진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힘을 내갖고 두드려 부셔야 돼요. 물꼬가 지금 생겨나고 있으니까 저런 새끼들 한 방에 보내버려야 됩니다. 자, 힘을 냅시다. 부정선거 경멸하자. 경멸하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지금 강남구청 앞에서 강남에 사시는 강남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수업을 들었습니다. 오전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을 외치겠습니다. 노태악 사형! 노태악 사형! 노태악 사형! 써먹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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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여러분이 가짜 말했어요. 이재명은 가짜다!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다 이재명! 가짜다 이재명! 가짜다 이재명! 감사합니다. 미국의 헨리 캐커인가요? 미국의 부정선거 최고의 그 부정선거를 밝혀내는데 최고 대장 그분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최고의 부정선거 공격수 서버과 국민운동 본부의 사령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장재원 세 번 말해주세요. 장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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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저 김병재 교수님이 워낙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예, 너무 고맙고,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아까 결정사가 이제, 그거나마 무용담으로 나올 것 같은데, 세르비아에 있는 서버를 습격을 해가지고, 다 빼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갖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제 세르비아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성관이 자를 다 갖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갖다 가지고, 지금 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본인 손에 쥐고 있고 50개 주에다가 계속 지금 압력을 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어제 발표한 걸로는 무려 352만 장이랍니다. 352만 장이 귀신이 나왔어 이미.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뭐 공정 못하는 거죠. 352만 장. 그러니까 저기 보면 미시간은 귀신이 26만 명이랬잖아요, 그죠? 미시간은 작고 캘리포니아는 뭐 인구가 많으니까 무려 352만 장, 300만 장 이상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만 350만 장 출력해가지고 트럭으로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놈들 전부 다 민주당이거든요.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가지고 세르비아에 있는 서버를 다 분석을 했더니 이놈들이 이때까지 여론 조작해가지고 공화당 대 민주당은 5대5라고 그냥 CNN부터 다 했는데 실제로 유권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공화당이 65% 민주당이 35% 나왔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분석을 다 해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 김문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65% 민주당이 35%입니다. 예, 그게 이제 다 나와가지고 아까 김병기 교수 말한 대로 미국은 이제 1월 1일 보면 뭐 한 10일 있으면 이제 1월 1일 되는데 미국은 내년에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어요. 그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이기기 되게 힘들어. 왜냐면 계속 이제 실정이 나오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려고 그러면 부정선거를 다 빠져야만 내년 11월 달에 공화당이 다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어. 법도 바꿔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월 달에 부정선거 실체를 미국에서 다 밝힌다. 1월 달. 그래 봐야 뭐 며칠 안 남아서 그렇죠? 그럼 그게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에 있을 때 미국하고 미국의 대표들하고 할 때 윤석열 했잖아. 대한민국 선거는 하웨이가 한다고 했죠. 하웨이. 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 그렇죠? 그 중국 하웨이가 지금 말한 대로 도미니언 기계랑 전부 다 인프라를 하웨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웨이가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저 20년도에 4.15 선거 됐던 겁니다. 그 4.15 때 우리가 먼저 테스트 해보고 성공을 해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김진태 부대 가지고 계속 이기다가 새벽에 그냥 몇 수십 명이 다 떨어졌잖아. 그죠? 그 그래프가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새벽에 그냥 스파이크라도 뚝 떨어진 똑같은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프를 만든 놈들이 아까 말한 대로 세르비아라는 나라에서 새벽에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럼 몰랐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의 어마어마한 거부가 자기 돈을 다 써가지고 다 잡아내가지고 이번에 이제 세르비아가 다 잡아온 거예요. 네, 그 잡아낼 때 공로자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네, 그 일론 머스크가 보니까 천재니까 금방 알아가지고 산호세에 있는 모든 IT 전부 다 모아가지고 세르비아에서 조작을 못하니까 막아놓고 이게 막아놓은 게 아니라 자료를 다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통계 수학으로 보면 이 귀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세가 몇 명이냐면 무려 1,000만 명. 그 1,000만 명인데 지금 이제 미시간에서 26만 명 나왔고 캘리포니아에서만 350만 나왔으니까 나머지 다 합치다 보면 결국 50도 합치면 결국 1,000만 장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제주도 강남구청장이 됐어요. 128,617 명단을 까야 되겠지. 그렇죠? 예, 그 128,617명이 정말로 강남에 사느냐? 확률 제로입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 다 강남에 살면 김문수가 다 이겼습니다. 사전투표에서도. 저 그래프 보면 저거 수학입니다. 수학. 대수의 법칙 수학에 어긋났어. 그건 뭐냐 하면 128,617명이 강남에 안 살아. 그렇죠? 그게 바로 죽은 귀신 유령에 투표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집해가지고 이거 조금만 지나고 나면 강남구청장도 내년에 저 강남구청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밝힐 거야 안 밝히면 강남 국민이 안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신도 안 잡는 강남구청장을 내가 왜 찍어줘? 에? 이 귀신인데. 그래서 반드시 저희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생명 건댔잖아요. 생명 거는 이유는 수학의 대소의 법칙에 따라서 대소의 법칙 따르면 이 그래프가 나오면 안 돼. 그 뭔가 잘못된 거야. 부정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생명 거는 겁니다. 뭐 방법이 없어 생명 걸어. 그 노트하지 마. 니랑 나랑 여기다 딱 옛날 조선시대 드라마 놓듯이 10명 8,617명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 강남에 다 살아. 그럼 내가 딱 독약 먹는 거고 여기 안 살아. 그럼 니가 독약 먹어 이제 개새끼야. 그렇습니까? 네, 이거는 수학입니다. 수학. 12만 8,610명 명단 열어 임마. 강남구청장은 의미가 있으죠. 여기 12만 8,617명이 금년 6월 3일에 실제로 대한민국 제일 우파 동네 제일 부자 실제로 사느냐 안 사느냐 너무 쉽지 그렇죠? 이거 뭐 수학도 아니야. 그냥 살아 안 살아 그것만 체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열심히 싸워가지고 요번에 이 귀신 잡아내면 가짜 대통령 여기 있는 가짜 국회의원 60명 그 다음에 서울시 가짜 교육감 부산시 가짜 교육감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그 시작을 강남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강남구. 네, 강남구청 싸워라. 강남구청장은 밝혀라. 귀신을 잡자. 귀신을 제일 먼저 우리 강남구에서 잡아야 된다. 그렇죠? 예, 오늘도 감사드리고 또 행진하면서 반드시 강남구청에서 제일 잘 사는 강남구에서 귀신을 잡아야만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가짜를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가짜 이재명은 가짜입니다. 가짜 대통령 이재명을 끌어내리자. 가짜 이재명 방패. 가짜 이재명 내려와. 선관위 해체. CCP 아웃. 전멸 중고. Stop the steal. 귀신을 잡자.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 뒤에서 정치 자금을 내주고 그분을 이승만 대통령이 투명한 정치, 깨끗한 정치, 기독교의 공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 인천 김성수 선생님,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고창에 가시면 인천생가 한번 가보십시오.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역사를 지우려고 우리 인천 김성수 선생님을 7일 세력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가짜 퍼포먼스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다시 써야 됩니다. 80년 동안 빨갱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놈의 새끼들 이번에 전부 노출이 됐으니까 이번에 부정선거 깨서 모든 것들 몇몇 명이들 몇십만 명이들 전부 갈아서 부어 맥이 개 돼지를 알고 있는 모든 국민들한테 자료와 밥과 에너지로 줘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인천 김선수 선생님의 그 후손이신 거 알죠? 강남의 강남대학교 교수이시고 강남에서 사시고 강남구청장 앞에서 특강을 해주신 조금 전에 김영준 교수님이었습니다. 훌륭하신 분을 우리는 자산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모든 방송을 지구촌에 속속들이 알리기 위해서 와주신 우리 방화문 저널과 지구촌 TV 그리고 저 빨 TV 또 여기는 또 고야성 TV 이렇게 와주셔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신동철 박사님을 모시고 5분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세 번 오야로 해주세요. 신동춘, 신동춘, 신동춘. 신동춘 제가 모 단장님의 호출을 받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말할 것으로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앞에 김병준 교수님이 상세히 얘기하시고 장재현 박사님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쿠팡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 거는 왜 중국 그 직원 도망간 놈 왜 한 중국 간의 공주에서 범죄인 인도에서 처벌을 해야지 이게 본말 전도예요. 쿠팡을 처벌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죠. 이미 알리익스프레스 퇴무는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저 다이소에 가보면 알겠지만 중국 제품이 1,000원이 대부분이에요. 1,000원짜리가. 이게 한국 상품이 견디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형편이 어떠냐면 중국의 내수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중국 국민들이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수출 수출을 전 세계로 해가면서 전 세계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중국도 지금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뭐 지방정부 은행의 부실 때문에 중국도 곧 망하게 가는데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견뎌야 되고, 자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미국의 부정선거가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사이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만 부정선거 관여됐어요. 베네수엘라 이번에 온두라스, 대한민국 아마 72개국이 지금 관여가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딥 스테이트 때문에 아까 김병준 교수께서 이게 저 베네수엘라의 선거 거기에 조작에 관여한 컴퓨터 시스템 관여한 3명이 미국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미국의 여러 기관에 보고를 했는데 거의 다 믿어주질 않았어요. 왜 믿어주질 않냐? 이놈들이 딥스테이트라고 해서 선거 조작에 관여한 놈들이에요. CIA, FBI 웬만한 기관에 이게 전부 기득권자가 돼서 그냥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자기는 뭐 차관 보고 뭐고 계속 해먹으려고 하면은 정권이 교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는데 아까 결정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 세 사람이 하다하다 안 돼가니까 말하려고 해 그 수지와 지금 저 백악관 비서실장이죠. 거기에 보고를 하니까 이 수지 와일즈도 처음에 굉장히 완강했어요. 부정선거가 어딨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를 불러다가 이걸 검증을 시켰더니 일론 머스크가 천재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확실하다라고 해서 그 미국의 지난 대선 2024년 11월 대선 3일 전에 세르비아의 그 스마트 매틱스 본부를 갖다 급습을 해서 파괴를 해가지고 미국이 부정선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 스마트 매틱스의 책임자가 전 CIA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완전히 트럼프가 안 나왔으면 미국도 망하고 공산주의가 될 거의 그런 지경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측근에도 이 부정선거 안 믿고 딥스테이트에 관련된 인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창조적 소수자들이 지금 미국을 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미시간이 미네소타인가 미시간에 있는 마이클 린델이라는 사람이 사전을 털어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부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2001년도에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더니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어요. 엄청나게 그 저가 수출해서 받은 돈을 갖다가 중국이 어때요? CCP잖아요, CCP. 중국의 인민들한테 가는 게 없고 전부 CCP가 자금을 모아서 이거를 중국의 전 세계 재패라는 목적을 해서 전 세계에 다 뿌린 거예요. 미국의 뭐 월스트리트, 할리우드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관료들한테 다 뿌리니까 미국 사람들이 돈 받은 경험이 없는데 돈을 받으니까 아마 너무 좋았던 모양이야. 그리고 미국 민주당이라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났지만 여러분 에프슈타인 사건 알죠? 에프슈타인. 섬에다가
소아 성애자들하고 거기 뭐 클린턴이니 뭐 여러 민주당 주로 인사들이 불러다가 그 소아 성애를 즐긴 그 사건이 에피타임이 있는데 거기에 그 어마어마한 그 미국 민주당의 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바이든 때 미국의 국경을 활짝 열었잖아요. 약 1,500명 내지 2,000명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치안이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마약 갱단들이 다 들어왔는데 트럼프가 이거를 치려고 여러 도시에서 주로 워싱턴 DC, 뭐 오레곤주, 시카고, 뉴욕 이런 데서 치니까 이 미국의 민주당 좌파들이 그냥 극렬히 반대를 해서 미국의 IC 경찰을 막 그냥 습격을 하고 죽이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또 미국 민주당 애들이 대충 도시에 웬만한 범죄는 눈 감아주는 거에 그게 관행이에요, 관행.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제가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왔는데 거기 2000년도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그 시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됐는데 왜 그러냐면 시장들이 그 웬만한 범죄는 다 눈 감으니까 갱단들이 전부 그 백화점이 이런 거를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이 거기서 살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나가고 저 샌프란시스코 시내가 전부 그냥 통통 비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차츰 이제 공화당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이게 미국 경제도 회복되는데 너무나 민주당이 거기다가 뭐 LGBTQ 아시죠? 동성애자, 뭐 트랜스젠더다 이런 것들을 주창을 하면서 미국을 청교도의 나라에서 개판의 나라로 해서 특히 그 반유대주의 뭐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지금 테러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직도 자기 세력이 완전히 다 장악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공화당 진영에도 딥스테이트 관련된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왜 트럼프를 그냥 씹고 욕을 하겠습니까? 다 민주당하고 한패거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미국을 구하고 전 세계를 구하는 이 위대한 여정에 우리가 응원을 보내고 정말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아시겠지만 세계 판도가 중국의 강대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가 지금 방해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뭐 남아공화국, 브라질, 파파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자유진영이 뭐죠? 미국, 영국, 프랑스인데 영국, 프랑스도 그 이민 잘못 받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대판이 돼 있어요. 이 영국, 프랑스 경제가 지금 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민자들한테 복지를 마구 퍼주고 또 복지를 너무 국민들한테 해주니까 복지를 이제 재정이 파탄나서 줄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국민들이 반발해서 어떤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이 세계 현상을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 변화라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이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전부 사기라는 거죠. 아니 지구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4%예요. 0.04%. 이게 지구로 온난화한다고 믿어지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기업한테 전부 탄소세 부과하고 뭐 탄소 배출권 거래하고 이거 전부 유엔 기구가 앞장서가지고 거대한 사기극인데 뭐냐?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니까 기후변화에서 예의를 내서 한 2060년부터나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성장하고 선진국들은 이들은 이미 많이 성장했으니까 성장을 멈춰라 해가지고 전부 미국도 뭐 에너지 개발을 멈췄는데 트럼프가 다시 파리 기후변화에서 탈퇴를 해서 새로이 미국의 에너지를 저기하고 관세 협약을 통해서 이 관세 협상의 핵심이 뭐냐? 우리나라 경우를 들면은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힘해서 돈이 다 그쪽으로 빨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통해서 전부 우리나라 기업들 돈을 미국으로 일단 투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이 이제 그 관세 협상 팩트시트의 뒤에 보면은 전부 미국이 대만이 유사시에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같이 협조한다. 한미일 협력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장치를 걸어놨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빅테크, 뭐 구글이고 여러 가지 빅테크 있잖아요. 뭐 여기에 한국의 규제를 가면 슈퍼 3대 대처를 발동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위험한 도박을 지금 하고 있고 한국도 지금 1,500원에 거의 근접을 했는데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신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오바마가 집권한 뒤부터 우리가 어린 시절에 꿈을 꿨던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 집회가 없으니까 12월 25일 목요일인데 다음 주에 집회가 없으니까 그때 가족들과 꼭 성당도 나가고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드리고 가족 간에 외식도 좀 하시고 오랜만에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금 봄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봄 기운이 느껴지니까 서해안 한번 저 고창까지 한번 다녀오시면 굉장한 드라이브가 될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우리 유희근 어르신이 81세예요. 근데 이분이 광화문에서 상여소리로 제압을 하고 20인이서 상여를 얼르던 거기 앞에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상여소리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 범죄 집단들을 아예 그냥 저승으로 보내는데 상여소리도 들어보고, 그 곡을 또 한 곡을 준비하셨으니까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유희근 어르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걸. 예, 우선 노래부터. 그것도 병신돼서 이 없어졌잖아. 아, 저 정도면 하나 샀으면 아이고가 멘토는 좋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사기어 소리 한번 오래간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토요일 집회에서는 사기어 소리를 서울역에서 듣기가 힘드니까 오늘 사기어 소리까지 한번 메들리로 깝니다. 자, 들려주세요. 이 사기어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후렴을 해주셔야 돼요. 네. 진짜 상영하는 거 하기 전에 들어봤어요? 한마디 말씀드릴게. 우리 어렸을 때는 있었어. 여기 저 귀신이 5만 명이라면서요. 예, 여기 나와 있죠. 동네마다 있었어. 저거 하는 사람이. 귀신이 어디로 갈 줄을 몰라. 그래서 인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공명선거 어디 가고 사기 선거만 남았느냐. 투표할 땐 유권자만, 개표할 땐 선관위만. 태극기가 엄연한데 일장기 투표지 웬 말이냐. (120세) 유권자는 귀신이냐 유령이냐. 삼천장의 1년 번호 무엇이라 변명할래. 저승사자 여기 왔다. 사기 선거 잡으러 왔다.
뭔 소리냐 대한민국 선거판이 너희들의 장난감이냐 사전투표 폐지하고 수개표가 정답이다 대리투표 밥그릇 투표 1번 찍은 기표용지 사기 선거에 멍든 국민 맺힌 하늘 어이하나 저주받고 천벌받아 대대손손 망하거라 양심 도덕 살아있는 대한민국 만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곡이 상여소리인데 부전곡으로 노래를 하시라고 했더니 열심히 작사를 하셔서 열심히 노래를 하셨지만 네, 전곡보다는 덜 어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상여소리는 자주 들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저희들 서버가에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주시는 우리 노영우 대표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중앙고 총동문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가장 애국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그런 동문활동을 하고 계신 노영우 대표님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분 이내로 짧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영우 3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그맣게 생각하는 노영우라고 하는데요. 오늘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아주 생각이 많습니다만, 우리 이전에 이재수 장군 7주년 추모식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서울역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날 감기가 걸려갖고 2주째 지금 감기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먼저 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무수한 우리 애국 시민들, 애국 투사들, 밝혀지지 않은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두께, 짱깨 이렇게 얘기하죠. 제일 위에는 짱깨가 있고 그 밑에 두께가 있고, 이재명은 과연 몇 번째냐? 그 밑에라서 현지 밑에가 제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개 같은 제명이 같은 이런 교활하고 악랄한 이런 인간들, 그 위에 개딸들, 그 밑에 개딸들, 하루빨리 우리 이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 차가운 날씨에 10여 년간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애처롭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며칠 안 남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만료 기간이 내년 1월 초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이 어떻게 될지 지기현 판사가 1심의 올바른 판단을 좀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맞습니다. 2026년도는 보다 더 희망차고 보다 더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애국 시민 선후배 여러분들의 힘찬 노력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2중앙고등학교가 첫 번째 연사로 연사해 주신 김병준 교수님, 할아버님, 김성수 씨가 창설한 중앙고등학교입니다. 올해 졸업생이 117회 졸업을 하고 고려대학교 내지는 동아일보가 요즘 개통이 됐습니다만은 기타 등등 그렇게 된 학교를 다시 한번 소개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호는 한번 해야 되겠죠. 우선 지금 현재 이 짱깨들이 너무 범람을 하니까 짱깨부터 욕을 합시다.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CCP 아웃! 전멸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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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주제가 선관위 이 사기 선거 사전투표 또 기타 등등 이 유령 투표지 이런데 그 부정 투표에 관한 거니까 자 우리 이재명 조심하세요. 아이씨. 선관위 서버가 선관위 서버가 사전투표 폐지하라. 전자개표 수개표로 전하라.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전투력에는 전투력을 대단히 격비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김규리 우리 여사가 굉장한 전투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날씨도 춥고 하니까 카랑카랑한 여성의 목소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리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하도 소리 질렀어요. 목이 좀 내일도 또 질러야 되니까 목을 조금 아끼려고 했더니 또 써주시네요. 저는 일단 이 범죄자 중앙선관위 범죄자 노태학서부터 이름 부를 테니까 그 뒤에 이름 부르면 사형 합시다. 자, 중앙선관위 범죄자 대표 노태악 허철원 김주연 김은화 현산 실무자들을 부르겠습니다. 김현준 김용관 천종일 김재성 최현호 이 중앙선관위 범죄자들을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사형에 처하는지 안 처하는지 우리가 정말 사형에 처하도록 모든 것을 이름을 계속 불러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 정말 장재원 박사님이 서버가로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때 느끼면서 합류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얘네들이 어떠한 일에서도 서버가에 대해서는
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서버를 까기 위해서 계엄을 하셨고 이 나라 국민들에게 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국회의원 50명 이놈들이 개법을 만들어서 지금 이 나라 망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개 돼지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국민들은 자유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름 부를 때마다 사용합시다. 추미애, 박찬대, 이현주, 전현희, 고민정, 남인순, 이재명, 박수현, 김병기, 진성준, 한희, 부상찬, 장철민, 박상원, 문진석, 이상식, 이재정, 김준혁, 장경태, 안규백, 정일영, 이인영, 황명선, 이정헌, 박영구, 이혜식, 이기현, 진선미, 어기구, 김명환, 하영, 윤정건, 위성권, 이모선, 이현희, 전재수, 송기현, 박찬대 불렀는데 또 나오네. 박찬대, 이훈기, 김태선, 박성준, 김민석, 민홍철, 허정모, 박정현, 오기영, 김동아, 이것 말고도 몇 명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지금 개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개 돼지가 안 되려면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3.75 175만 명이 일어나면 미국에서 완전히 힘을 써주겠다. 여러분이 일어나세요.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예, 바다의 소금이 3.5%가 이 바다를 움직이듯이 이 나라의 3.5% 175만 명이 국힘당 가입해 주시고 장동영을 밀고 한동훈 배신자, 김문수 배신자 30여 명을 전부 다 몰아냅시다. 여러분, 지금 장동영, 김문수 같은 김민정 같은 이런 대표들을 완전히 밀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여러분, 국힘당 배신자들을 내쫓읍시다. 장동영 잘 들으라. 이번에 내쫓아야 한다. 여러분, 예, 제가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판 목소리를 또 아껴야 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는지. 이재명 가짜! 이재명 가짜! 이재명 가짜! 이재명 가짜! 이재명 가짜! 이재명 가짜! 가짜는 방패! 가짜는 방패! 가짜는 방패! 가짜는 방패! 가짜는 방패! 가짜는 방패! 가짜 소리 듣기 싫으면 사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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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승리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3분으로 자르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마이크가 좋아서 그런지 비싸게 사서 그런지 이 마이크를 잡으면 놓치를 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름을 불러갖고 3분을 넘겨버리고 가속도 하여튼 대단합니다. 우리 김규리 여사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대한가수협회 회장도 하시고 서브가에서 공부가로서 혁혁한 활동을 하셨던 우리 김중배 대표님을 모십니다. 요즘은 유튜버 TV로 저 승부를 걸겠다고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김중배 우리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세 번만 열어가시죠. 김중배, 김중배, 김중배. 뛰어. 하트.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조성명 강남구청장한테 128,612명이 17명이 강남구 관내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좀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어제도 입도 닫고 오늘도 아무도 안 나오고 있고 나 같으면 총무국장이라도 누구 시켜서 한번 해보겠다라든가 하지 못한다든가 뭐 얘기해야 되는데 이 강남구의 구청장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돼. 여기가 수준 높은 그도 안정 시구 세력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구청장 그냥 웬만하면 돼.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우리가 떠들어도 저기에 내가 숟가락 얹어서라도 한번 이 나라의 영웅 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리에 앉아있으면 나야 강남구청장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야. 57년생 조성명. 조속하게 성명을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히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한 건 내지 두 건씩 오장육부 뒤집는 뉴스가 쇼킹한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봤더니 비무장 철책선에 북한 애들이 침투해 오면 총을 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총을 안 쏘면 걔들 통태를 파악해서 쭉 여기 오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상황 파악을 해서 대처할 거를 면밀하게 검토해라 이 지랄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병이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 100명이 넘어와서도 그냥 여기 근처 왔는데 저로 홀랑 넘어갔다 우리 쪽에 넘어왔다. 내가 관점을 좀 지켜보라고 총 안 쐈다 이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경제가 어려운 거는 우리가 참을 수 있어요. 다 같이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참으면 되지만 국가 안보가 국방이 무너져 버리면 한 방에 가는 거야. 그런데 얘들은 그거를 불사하면서 이 나라가 한 방에 가도 괜찮다고 하면서 이 철책선에 북한 애들이 오면 총 쏘지 말고 지켜봐라. 보수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라고냐? 선조치 후보고 일단 조치해라. 적군이가 알면 경고 사격에서 안 들으면 실사격을 해서 그걸 잡아라. 이게 기본의 국방의 안보의 천병이야. 그게 기본이야. 선조치 후보고 먼저 조치하고 나서 그 상황을 후에 보고해라. 왜? 긴박한 상황이니까. 이런데 얘들이 그렇게 안 해. 문재인 정부 때 CP 철책선을 CP를 거기 없애는데 우리가 100개면 북한은 200개야 초소가. 그러면 1대1로 없애면 우리가 100개 100 다 없애는데 북한은 200개니까 100개가 남아있어.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상호적으로 형평적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 없애면 거기 둘은 없애야 되는 거야. 그래야 비무장 초소가 철책선에서 그것이 상호 평화를 담보한다면 그렇게 없애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해, 걔들은. 어? 그러면 문재인 때 이 적군 김정은이한테 USB 줄 때부터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 전에 올라가서 어디냐, 김대중이가 개성공단에다가 경제 지원한다면서 공장 질 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왜 개성이다 짓냐. 임진각이나 판문점 근처 금촌 파주 쪽에다가 공장을 짓고 우리 자본으로 땅으로 짓고 북한에서 통문 열고 출퇴근하면 남북관계가 잘못되는데 문 닫아도 우리나라의 공장과 시설물이 남아있잖아. 그게 평화지. 왜 개성에다가 공장 짓고 우리나라 자본 갖다가 공장 지어놓고 걔들이 김여정이가 폭파시켜니까 우르르 폭파시켰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 남북관계, 이게 잘못된 관계다. 어? 생각이 있었던 왜 개성에다 공장을 짓냐고. 우리 땅에다 짓고 너희들이 통문 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해. 그것만도 봐주는 거니까. 이래가지고 남북관계가 문 닫아지면 우리나라 시설과 공장은 우리 땅에 있으니까 문제 없잖아.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애들이 개성공단에 있는 그 공장을 걔들이 지금 전기 다 끌어다가 지금 주절대로 쓰고 있잖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잖아. 이런 나라야, 나라가. 그리고 사람이 몸에다가 오물 묻히고 똥 묻히면 똥파리만 끼어들어. 어제 김문수가 맞아요. 한동훈이한테 쟤는 우리 당의 보배인데 왜 쳐내냐. 나간다고 이제 붙잡아야지. 이 두 놈이 똥 묻혀갖고 있으니까 똥파리만 끼어드는 거야.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상황은 12월 3일날 계엄을 할 당시에 한동훈이는 원내 국회의원 배치단 사람이 아니었어. 그 국회의사당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12명한테 뭔가를 뭘 준 거야. 메시지를 준 거야. 그 놈은 그 의사당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놈이야. 맞아요. 원해니까 원해. 맞아요. 우리 같은 놈이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게 하겠어? 그런 놈들은 민주당하고 짝짝꿍한 놈이야. 맞아요. 한동훈이 때문에 한동훈 개 12명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무지막지한 그 포악한 것들한테 지금 법의 논리대로 재판하라고 이걸 또 헌재에서 심판 안 하는 이 상황에 대통령이 어제 생일인데 깜빡이가 있잖아. 맞아요. 이런 나라에서 한동훈 때문에 그랬댔고 한동훈 개 12명 때문에 그랬댔고 그 다음에 누구냐? 김문수야. 이 씨발놈. 맞아요. 욕 한번 해요. 김문수가 국힘당의 당 대통령 후보였으면 우리가 승복하지 말아라, 인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홀랑 인정해버려서 겁먹고. 그래서 그 다음날 관악산 가서 철봉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광화문 교보생들 앞에서 김문수 씨발놈 욕했더니 어떤 영감이 이 개새끼 나한테 왜 욕하냐고 하더라고. 씨발 귀를 붙었지. 그 김문수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한동훈 개 12명 때문에 우리 보수파가 지금 이러고 자빠졌는 거야. 그런데 국힘당 안에는 개혁과 혁신을 하고 당원들끼리 뭉쳐서 똘똘 뭉쳐서 뭔가 해서 이 여투쟁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걔들을 붙잡고 맨날 희망 고문해봐야 걔들은 안 되는 애들이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동훈이가 23년도 서해 수호의 날에 나하고 둘이 1m 앞에서 빨리 쳐다봤어. 얼굴 마주치고 눈 마주쳤는데 그날 대통령 온 자리라서 우리가 비표를 해서 비표. 여기에 김중배 민주평통 분과위원장 이렇게 표말을 하고 둘이 1m 앞에 앉았었어요. 눈이 맞췄으니까 그냥 이렇게 뻘쭘하잖아. 그래가지고 악수 청했더니 악수를 응해주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놈이야. 내가 개인적으로 서울에서가 아니라 거기에 간 자리는 자기는 당 여당 그 당시 여당 대표고 나는 민주평통에 배치 여기 비표 달고 가서 앉았으면 누군가 악수하면 악수 정도 받아줘야 하잖아. 건서우라도 그 악수를 안 하더라고. 그들이 그 옆에 충주여고 교복 입은 여학생들이 한 20명 있을 때 그거로 쪼르륵 가서 사진 찍어가더라고. 그때 비서실장 김영동이가 쳐다보고 자기도 미안한지 뻘쭘하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이 말을 내가 지금 처음 하는 거냐면 내가 말을 만들어냈겠지만 그날 내가 평택의 이함대 사령부에서 그걸 하고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서 내 천안을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 오늘 내가 한동훈이 말했더니 이 지랄이더라고. 한동훈이라는 게 어떤 의미야? 우리가 한동훈을 영웅으로 보았던 그 시대는 뭐냐? 거기 대정부 질문할 때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따박따박 말대꾸해서 아 제가 이 나라 보수파의 히로인으로 떠오르고 싱크탱크 하드 핫한 남자 훌륭한 남자로 떠올랐구나 해서 국민들이 열광을 했는데 걔는 말대꾸하는 게 늘 일상적인 놈이야. 알고 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면으로 평가하지 말고 다면 평가하자. 다면 평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걔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건물 하나 지으려고도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를 그려서 좌우에서 보고 이거를 잘 질 건가 못 질 건가 하는 거를 건물 하나 지어도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를 다 각도별로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보는 이 세상에 사람 하나 이 보수파의 지도자를 뽑는데 한 건으로 평가해서 그걸 야 좋게 영웅 만든다 그러면 안돼. 너무 경솔한 거야. 내가 어제 있죠 이학재 그러면 모스탄 대사가 우리나라 올페 공항에 가서 우리가 응원하고 화환 들고 핀테 들고 가서 응원했던 그 사람들 다 고발했던 놈이야. 맞아요. 그런 놈이 지금 어떤 보수 어떤 유튜브에서 그걸 영웅을 만든다. 걔가 영웅 만들어가지고 어떤 인천시장이 어디고 공천받아고 나오면 나는 그날로 민주당에 가서 후보자 지원하면서 내가 떨어뜨린다니까. 난 걔가 어디 나와서 공천받아고 나와서 후보자 등록하면 나는 그날로 난 민주당으로 건너갑니다. 민주당으로 가서 그거 죽입니다. 떨어뜨립니다. 그런 단면적으로 김문수 서영규가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세요.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머리 숙이세요. 그러니까 안 일어났잖아. 그거 보고 우리가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씨부랄놈이 대통령 떨어지고 나니까 그날 무서워갖고 인정하고 승복하고 철봉하고 자빠졌어. 우리는 그런 후보 그런 인사 단면 평가를 통해서 사람을 영웅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실수다 실패다. 다면 평가다. 다면 평가. 여러분들 단톡방에서 이학재 같은 사람 영웅 만들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다. 장기현 박사는 검찰에 송치돼서 송치. 조양건 대표 사람들 많이 됐어. 그때 내가 경찰에서 이거 깨쳐라 했더니 깨칠 수가 없다. 왜? 고발은 이학재가 취하려 한다. 이학재 보고 취하라 할 때 안 했어. 지금도 안 했잖아. 보수 받아 죽이고 괴멸시키는 놈이 이학재 같은 놈이야. 그 씨발 놈 나와봐. 어디고 씨발 내가 가만둬. 고맙습니다. 시간상 더 할 말도 없지만 어제 시간인지 하니까 강남 국민들이 지나가면서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사람이 그만세 하는 거야. 전라도 광주 가면 우리가 가니까 여자들 남자들 술 먹고도 아따 이 씨발 것들을 못 들어가 버렸다냐. 이런 데가 광주인데 강남은 우리가 행진하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성원해주는 그 맛에 우리가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대몽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는 가열차게 국힘당 잘못하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부정선거 얘기하지 않고 선거 제도를 바꾸지 않는 국힘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가 6월 3일날 내년 선거할 필요 없어. 뭐더라 해. 하지 말아요. 씨발까. 안 되게.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역시 애국을 떠나는데도 에너지가 넘쳐야 됩니다. 우선 건턱이 크다 보니까 많은 용량의 정보들이 많이 있군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집회 가장 젊은이를 모시겠습니다. 빨간 TV 대표 앞으로 나와주세요.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짧게 3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라가셔서 맞습니다. 빠가 정청래입니다. 빠가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사형하면 후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사형! 이재명 사형! 이재명 사형! 이재명 사형! 이재명 사형! 이재명 사형! 요 며칠 동안 매일 같이 그냥 아주 쓰레기 같은 압박들이 쏟아지면서 며칠 전에 제가 그저께 알았는데 대한민국 이미 공사나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75만 명 공문 핸드폰 검열도 모자라서 이제는 23일부터 SKT, KT, LG 그리고 알뜰폰까지 개통할 때 안면 인식한다고 합니다. 23일부터 시범 계획이고
내년 3월 4월부터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 중국 따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식 감시 통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자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압박 쏟아내고 이재명 재판을 안 받기 위해서 이재명을 감싸두는 이 범죄 정당,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50명, 60명이 되는 가짜 국회의원들과 가짜 이재명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부정선거를 완전 세게 알아서 열이 팍 돌아서 6월 3일날 성관위에 가서 욕을 해댔습니다. 정말 초등학생 유치원 반장 선거만도 못합니다. 순식간에 김문수가 잠깐 이기고 있었지만 그 삽시간 30분 동안 갑자기 가짜 투표지가 쏟아지면서 이재명 득표율이 올라가면서 3시간 넘게 이재명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11시 넘어서 지하철 안에서부터 그냥 나오면서 선관위 나올 때까지 쭉 가면서 이재명 이 개새끼 족같은 새끼 하면서 욕했습니다.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선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해놓고 할 거면 뭐하러 선거를 합니까?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왜 국힘당은 이런 사전투표에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중국 공산당과 한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 국힘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사법부와 언론까지 다 돈으로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언론은 통제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 지긋지긋한 공산사회, 공산당, 이 쓰레기 첨예중공 반드시 멸망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개같은 선거 할 바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 선거 뭐하러 합니까? 누군가 대통령이 되고 정해져 있으면 차라리 그냥 선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처럼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 선거를 할 거면 그냥 선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기 강남구청장 128,617명, 저희 저는 남양주에 사는데 남양주 가불병이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이것도 한번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에게 투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투표율이 지역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자 수가 많고 그리고 투표함이 반출이 돼서 밖에서 사람들이 투표지 들고 줄을 서고 식당 들고 가서 식당에 투표지를 들고 가고 그리고 투명하게 선거를 해야 되는데 CCTV는 왜 가리는 겁니까? 그리고 선거 안에서 화웨이 와이파이에서 화웨이가 뜬다고 합니다. 화웨이 중국 기업 아닙니까? 중국 기업인데 와이파이가 왜 화웨이가 뜹니까? 화웨이 전자개표기 문제 정말 많습니다. 해킹도 당하기 쉽고 중국과 북한의 해커들이 보안이 너무 허술해서 들어갔다 나오기 쉽고 안에서 조작하고 가짜 투표지 만들고 정말 많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런 사전투표를 없애고 그리고 당일 투표만 하고 CCTV 공개하고 수개표 실시해야만 이 부정선거 없앨 수가 있습니다.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고 선관위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지금 선관위 너무 인원이 많습니다. 3,000명, 전국에서 3,000명이라고 합니다. 이 3,000명이나 되는 이 개새끼들을 왜 국민 세금으로 먹여 살립니까? 저는 세금 1원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개쓰레기 같은 병신 같은 새끼들을 먹여 살릴 바에 차라리 그냥 세금 안 내고 그냥 체납하고 살고 싶습니다.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까지 제가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번 6.3대선은 물론 4.15 총선까지 이 가짜 국회의원 그리고 가짜 이재명 이 새끼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 공산화가 통제 감시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강남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 눈뜨고 반드시 Z세대가 일어나서 반드시 이런 쓰레기 같은 가짜 정권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 두서가 없는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어디 일보에서 신문사에서 봤는데 이 국방부 장관 똥방이 출신 안교대 원래는 선조치 후보고가 맞지 않습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북한이 항복할 때까지 경멸하는 게 선조치 후보고입니다. 그게 철저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신문 보고 기가 차가지고 왜 선조치 후보고를 해야 되는데 선보고 후조치, 즉 그냥 얘네들이 도발을 해도 총 사격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술한 쓰레기 같은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그리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런 수준 미달인 이 똥방이 출신 안교대 국방부 장관 맡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성관이 해체! 선관위 해체! 성관이 해체! 선관위 해체! 이재명 사형! 이재명 사형! 이재명 사형! 이재명 사형!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사전투표 폐지! 사전투표 폐지! 사전투표 폐지! 폐지! 반드시 사전투표 폐지되고 CCTV가 공개되고 투명한 상태에서 선거를 실시하고 수개표를 실시해야만 자유대한민국이 살고 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나라는 앞으로 젊은이들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분이 넘어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참 길군요. 그만큼 젊은이들이 수십 년 만에 보수 우파의 젊은이들이 2030들이 자유대학 아이들이 어린아이들까지 고등학생이 길거리로 나온 것은 수십 년 만에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에 의해서 바로 젊은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오늘 아쉬움이 많지만 집회를 거리 행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회의 결론은 부정선거 척결입니다. 부정선거 척결. 써볼까를 외치겠습니다. 써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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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부 일어나셔서 만세 삼창을 하시고 마이크를 우리 장재열 박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